자, 오늘은 글로벌 증시의 하락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코너스톤 브라더스 이태훈 리서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 접어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국내 방산업계는 상당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전쟁이 확산될 것이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미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를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방산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 와중에 5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만이 미국산 무기의 가격이 비싸가지고 쌌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제로 대만이 대잠수함 작전용 헬기인 MH-60R을 12대를 구입하고 싶다고 미국한테 밝혔는데요. 그게 기책값만 9,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대만 추거전 국방부장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만의 구매 능력을 벗어났다고 발표를 했고요. 반면에 미국은 시오크가 대만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큰 화제가 된 스팅어 미사일의 경우 2019년 22억 달러의 계약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스팅어 미사일 공급 시기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지금 미국산 무기가 비싸지기도 했고 또 이미 공급하기로 했던 제품들에 대한 공급 시점이 늦춰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팅어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은 주로 어떤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스팅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인 제너럴 다이닉스가 개발하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공급 시점이 늦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현재 미국의 방산회사의 생산 설비라던가 그런 측면에서의 공급 문제가 이어질 거라는 지문은 보이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제블린과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던 제품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큰 인기를 끌자 미국 정부 측에서도 제조업체에게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로키드 마틴 제조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단기적 이슈로 인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팅어 같은 경우 완제품 생산의 중요한 부품 중 일부는 이미 생산이 중단됐거나 수급조차 없어 자체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레이시온 CEO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국 정부 측의 꾸준한 구매 국가와 연결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한다고 제조사 측은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촬영한 직후 로키드 마틴의 제임스 테이클린 로키드 마틴 최고 경영자가 제블린 생산량을 연간 2,100대에서 4,000대까지 2배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방산회사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이나 세계 평화 차원에서 마음 편하게 기술 이전이나 제품의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호주, 일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을까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D10과 쿼드 플러스에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 패권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D10이란 민주주의 10개국의 줄임말로 주요 7개국 G7 국가에 한국, 호주,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지칭합니다. 이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020년 5월 5G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 협력을 위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D10에 대해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져서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 중심의 D10에 대응하는 새로운 동맹을 구축할 가능성도 커져서 냉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쿼드란 인도 태평양 전략의 당사자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로 2007년 4개국이 처음 개최한 4자 안보 대화의 앞글자를 딴 명칭입니다. 이후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에 다시 부활했는데 특히 2020년 8월 31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방장관이 쿼드를 나토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변국 참여를 통한 기구 확대 및 강화 방침도 내비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2022년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 등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위탁 생산을 해야 한다면 한국을 주요 국가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중인 무기들의 경쟁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독일과 수주 경합을 벌이고 있는 K9 자주포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60% 점유를 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만약 호주에서 경합에 승리한다면 최대 15조 원 가량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총 40조 원 규모의 미국 자주포 시장의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방산 FTA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FTA가 체결된다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 방산 제품 수출이 더욱 호조를 보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업체가 선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